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뉴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그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계엄이 발동된 지 1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실용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민생에 끼친 영향을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계엄 발동 1년의 시간순 정리와 정치 지형의 대격변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계엄 발동 1년 핵심 시간대별 정리. 계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초기 혼란 및 갈등 격화. 국회 해산 조치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충돌했던 시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적 공방이 이 시기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비상체제의 제도화 및 정책 강행. 이 시기에는 주요 개혁 법안들이 비상적인 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게 처리되었습니다. 주로 노동, 교육, 언론 분야의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정권의 속도전 정책들과 비교하면 법치주의라는 명분 하에 더 강력한 통제력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안정화 국면과 후폭풍. 비록 계엄이 해제되었거나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더라도 제도화된 비상조치들의 후폭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가와 무역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이 표면화된 시점입니다. 2. 정치 지형의 대격변 여야 구도와 권력의 재편. 계엄 발동은 기존 정당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야권은 초기에 강력한 연대를 형성했으나 장기적인 비상 상황 앞에서 내부 분열을 겪으며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일시적인 권력 집중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합의와 타협에 기반했다면 계엄 체제 하에서는 하향식 결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보다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제3지대 또는 대한 정치 세력의 등장 여부입니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면서 정치적 진공 상태를 메울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엄으로 인해 정치적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있어 새로운 세력의 성장이 어렵다는 실용적 한계가 있습니다. 계엄 1년의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할 때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의 외피를 쓴 통제라는 점에서 더 복잡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엄 발동이 우리 정치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민생과 경제 충격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계엄 1년이 대한민국 서민, 경제와 민생에 던진 충격파를 실용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계엄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실질적인 경제 지표와 가계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속도감 있는 파급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폭, 투자와 소비 위축. 계엄은 한국 리스크를 국제 금융시장에 노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외국인 투자 이탈. 정치적 안정성이 최우선인 자본시장에서 비상 상황은 곧 투자 회수를 의미했습니다. 계엄 발동 직후 주식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과거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2. 신용등급 하락 압박.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위험을 상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겼습니다. 2. 민생에 끼친 실질적 영향 물가, 고용, 부동산. 물가, 계엄 초기에는 유통 및 물류 부문의 일시적 마비로 인해 생필품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통제 조치로 표면적인 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찾는 듯 보였으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고용, 투자 위축은 곧바로 고용시장 냉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재정 투입을 통해 고용률을 방어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시장 효율성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과거 정책과의 실용적 비교 규제 완화의 양면성. 계엄 체제 하에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 환경,
노동 분야에서 전례 없는 속도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활동의 활력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후퇴, 환경 파괴 가능성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실용적으로 제기됩니다. 즉, 속도와 효율을 얻었지만 공정성과 안정성을 잃은 셈입니다. 계엄 1년의 경제는 불확실성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민생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엄 발동 전후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경제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경제적 이슈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실용적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주제에서는 외교 전략의 딜레마와 국제 정세를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계엄 발동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한미 동맹의 균열과 가치 외교의 실종. 계엄 발동은 곧바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과거 한미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동맹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는 이 가치 동맹의 근간을 흔들었고 실용적 동맹으로서의 효용성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를 구사했다면, 계엄 이후에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에 집중하며 다른 외교적 이슈를 희생시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2.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 중국과 일본의 셈법. 중국은 계엄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키며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는 실용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자국 이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즉,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지만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과의 정보 공유 및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실용적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영내 안보 환경 악화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3. 외교 전략의 딜레마. 안정 우선 vs 자율성 확보. 계엄 1년 동안 한국의 외교 전략은 정치적 안정 우선이라는 명제 아래 자율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국내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국제사회의 간섭과 압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국내 정치의 논쟁거리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실용 외교는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위기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엄 1년의 외교는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안정이 국제적 신뢰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한 나라의 외교 역량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계엄 1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외교적 결정이나 혹은 가장 아쉬웠던 외교적 대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지뉴스는 항상 사실 기반의 실용적 분석으로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